자, 인감증명 보시죠. 뭐 최근에는 인감증명이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감증명서는, 자, 인감은, 요거는 이제 공동신청할 때 제출한다고, 요걸 기억해야 돼. 공동신청 시만, 때만 제출합니다. 단독 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해요. 아까 뭐하고 같죠? 권리증하고 같아요. 그래서 등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의무자한테 너 손해보는 등기 할 거냐를 자, 확인하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서면으로 심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등기할 의사 있느냐, 등기의 진정성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땅 문서 권리증을 첨부하게 합니다. 공동신청할 때만. 권리자는 권리증이 없잖아요. 자기가 아직 권리증이 없잖아. 없으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인감은 뗄 수 있는데 권리자께 아니라 의무자의 인감됩니다. 네, 공동신청할 때만 제출. 여기는 한 개 예외가 있었죠, 그죠? 공동신청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 성소 판결 받았죠, 그죠? 성소한 의무자.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자기가 권리증 가지고 있으니까 첨부하라는 거죠. 뭐 예외 하나 있고요. 자, 인감은 오로지 의무자의 인감입니다. 단 조심할 게, 인감은요, 의무자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너 소유권 손해 보니까 인감 첨부하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근데 뭐 지상권자가 의무자다, 전세권자가 의무자다, 저당권자 의무자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인감 첨부 안 합니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 첨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갑니다. 인감은 이제 요거는 방문 신청할 때만 첨부한다 그랬죠. 방문 신청할 때만, 전자 신청은 첨부 안 합니다. 자, 양가리 1번에 방문 신청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자, 이제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감 첨부 안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줄었죠. 전자 신청의 경우는 공인 인증서를 전송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 제출 안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다. 자, 양가리 2번. 인감 제출하는 게 공동 신청할 때 공동신청.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공동 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합니다. 등기 의무자.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 증명 제출 안 합니다. 단독 신청은, 자, 대표적이네. 곧 나왔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멸실 등기 단독, 상속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이니까 인감증명 첨부를 안 해요. 자, 그럼 한 개씩 에워나간다. 오늘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출제는 1번, 2번, 3번, 그리고 6번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소유권 등기 명의인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예컨대 매도인의 인감 증명입니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의무자의 인감 증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 증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하자 이거죠. 말소 등기할 때는 이 을이 말소 당하니까 을의 인감 증명 첨부해야죠. 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죠?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소유자의 인감 증명.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경우도 소유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다. 자, 그런데 니은 조심하세요. 그러나 자, 공동신청할지라도,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아닌 것들은 아니에요. 예컨대 저당권 이전 보세요. 저당권 이전은 누가 의무자예요?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저당권자 인감 첨부 안 해요.
저당권 말소는 누가 의무자야?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X. 또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X죠. 또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가 의무자야? 지상권자가 의무자니까 인감 X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만 소유자의 인감 첨부합니다. 그게 기억에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소유권에 또 줄것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입니다. 소유권입니다. 갑의 이 소유권에 자 매매 예약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가등기하는 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했을 때 가등기 명인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했잖아. 그랬을 때 요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정명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소유권하고 관계되는 거야.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소유권 외의 권리 명인이야.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야. 자, 소유자가 아닌 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의무자일 때는 아까 인감 첨부한다 그래서 첨부 안 한다 그랬어요. 첨부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의무자인데 아까 공동 신청할 때 자 권리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권리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확인받아야죠. 확인서를 제출할 세 가지였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제출했죠. 이걸 제출할 때는 그때는 인감을 아까 적었죠. 그죠?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점 조심해야 돼. 3번에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원칙은 인감 첨부 안 하는데 등기 필정보 옛날은 권리증이죠. 권리증을 분실해가지고 확인서에 의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자,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이 원칙 동그란 기억. 소유권 외 권리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 권리자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뭘 첨부했으니까? 권리증 첨부했죠? 근데 이걸 분실했을 때 제출하라 그랬죠? 니은 요거야. 니은 예외.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필정을 멸실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외 보자. 예컨대 저당권 이전 등기 합니다. 자, 이 순위로서 저당권자 을이었어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하죠? 저당권 이전은 누가 의무자죠?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그러면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원칙은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저당권 등기할 때 이게 뭐야? 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증을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뭘 받아야 돼? 확인 받아야 되잖아. 확인 받아가지고 할 때는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 장난 많이 쳐. 다시 갑니다. 1번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일 때는 인감 첨부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뭘 분실했을 때 권리증 분실해서 확인서로 가지고 등기할 때는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1번과 3번 구별 잘하고 중간에 낀 2번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했다가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 첨부해야 돼. 요 세 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 다음 오른쪽 6번입니다. 6번은 자 우리 상속
협의분할이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돼. 상속인 1인이라도 날이 나지 않으면 협의서가 아예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 그 세 개만 네 개만 기억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맨 밑에 양가로 4번.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감이 없어요. 제출 안에 맨 밑에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 자체가 없어요. 국가하고 지자체는 인감 첨부 안 한다. 그 점 기억하고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256번 유효기간 갑니다. 무조건 이제 등기에서는 서류 유효기간 다 3개월로 통일했어요. 자, 맨 밑에 유효기간 동그라미 1.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돼야 돼.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인감도 3개월, 주민등록 등초본도 3개월. 자,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 요건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감증명 떼러 가면, 동사무소 가면, 그 동사무소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뭘 물어보죠, 반드시, 그죠? 뭘 물어봐요? 보도용, 매도용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매도용은 반드시 용도를 매도용으로 제출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중간 생략 등기 막으려는 거예요. 매도 인감증명.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줄거세요. 인감증명서가 동그라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이야.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만약에 매수자가 10명이다. 그럼 10명 다 성명 주소 적어야 돼. 매수자가 수인인 경우는 매수자 모두들 다 표시해야 돼. 중간 생략 등기를 막으려는 거야. 성명, 주소, 주민등록과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정여, 교환 이런 것은 매도용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 조심하시고. 자, 양가로 7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인 그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에 가름합니다. 이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본인 서명 방법은, 자, 동그라미 기억만 기억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대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기가 써야 됩니다. 자신의 성명, 이름, 성명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됩니다. 이름을 딱 적어야 돼. 실명제죠.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한글로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 8번에 도면. 자, 도면은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3번 3번 토지 일부 동그라미 쳐. 토지 일부의 용의권,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일부 전세권, 일부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9번 갑니다. 아까 배웠던 겁니다. 거래계약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 이것도 중개사법에 배울 거예요. 실거래가죠.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이 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다가
관할관청이 확인한 실거래가, 확인한 거래신고 1년 번호를 기재하고 신고 필정하고 자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하는 첨부 정보 중요 표시하세요.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은요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내요. 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관 기타 규약입니다. 정관이나 기타 규약을 제공해야 돼. 자 왜냐하면 이 단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정관 한번 볼까요? 단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이 얼마인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덕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명하는 서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3번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명 정보 4번이 가장 중요해요. 4번 중요 표시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을 알아야 돼요. 자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공유야 합유야 총유야 교회 뭡니까? 총유죠. 자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받아야죠.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처분은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중이 종중 땅을 팔아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먹으니까 종중이 의무자잖아. 종중이 의무자일 때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권리자일 때는 첨부 안 해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 때만 첨부한다. 워낙 많이 나옵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동그라미 크게 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만자는 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만 첨부합니다. 다음 5번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은 자 의무자일 이것도 의무자일 때만 당연히 인감이죠. 다음 동그라미 6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정명 서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요. 사원총회 결의서에 중요 표시하세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일 때만 첨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냐면 등기 신청서 작성해 봤고요. 머리에 그려야 돼. 맨 위에 뭐죠? 부동산 표시. 일괄 신청할 때는 1, 2, 3 이렇게 일괄 신청할 때는 보통 땅 위에 건물 그 다음 뭐였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은 공유에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만약에 주민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뒷면에 가면 뒷면에 가장 중요한 게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는 요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죠. 여기서 1년 번호하고 자 비밀번호는 한 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엔더 첨부서면 배웠죠. 자 첨부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 등기필 정보는 여기에 기입하지만 권리증은 여기에 기입하는 게 아니고 첨부하는 겁니다. 옛날 집문서라면 땅문서라면 이건 공동 신청할 때만이죠.
다음에 인감증명.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인감증. 그다음에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 성락서 등 이런 거랍니다. 첨부해서 이제 등기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100% 형식적 심사입니다. 심사에서 부적법하면 각하, 적법한 등기부에 실행한다,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중간에 이제 취하가 있겠죠. 취하. 자, 이건 10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방법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였죠. 넘기세요. 뭐였죠?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자, 맨 1 방문 신청, 2 전자 신청.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전자 신청 뒤에 줄 거세요. 뭘 안 한다? 인감증명 제출 액서.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 안 한다. 그거만 기억하시고. 자, 2번 방문 신청 갑니다. 1 출석을 해야죠. 출석주의. 자, 1번 신청인 또는 대리인 출석을 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자격자 대리인은 그 사무원이 출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명 우리 사무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쭉 나가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딱 한 명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 즉 자격자 대리인이 하는 경우는 법무사가 직접 안 가고 사무장이 갈 수 있어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흠결에 대한 보정할 수가 있다. 뭐 예외입니다. 대리인이 직접 안 가고 사무장이 한 명 허가받았으면 갈 수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 2번에 이제 신청서 제공, 즉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 신청 정보를 등기서라는 서면에 기재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거죠? 바로 등기 신청서 직접 제출한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자, 조심하세요. 전자 표준 양식. 이걸 일명 이폼 양식이라고. 이것도 신청서 작성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이 신청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컴퓨터에 보면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적는 거야. 이것도 이폼 양식도 등기 신청서하고 똑같아요. 방문 신청입니다. 전자 표준 양식도 출력을 해서 제출하니까 방문 신청이에요. 그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전자 표준 양식 신청도 땡땡 적어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요. 왜? 방문 신청이니까. 방문 신청이네.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첨부 서면 아까 다 했으니까 쭉 지나갑니다. 양가로 4번. 자, 첨부 서면의 유예는 다 통일했죠. 3개월이야. 3개월. 한번 읽어보죠.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등등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무조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전자신청은 자, 컴퓨터로 신청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맨 밑에 2번 오죠. 전자신청 방법. 자, 전자신청이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 조직,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또는 첨부 정보를 전송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오른쪽에 와서 맨 밑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 동그라미 기억해서 당사자 본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자, 줄로 나가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줄거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종중문중은 절대 전자신청 못해요. 종중문중은 사용자 등록이 안 돼요. 전자신청 못합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자 대리인 조심해야 돼. 대리인. 자 첫 번째 줄 자격자 대리인은 다른 사람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로서 전자신청은 못해요. 자 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맨 위에 그러나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 일반인은 다른 사람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1.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종고담 최초 전자신청하기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가지고 직접 가야 돼. 등기소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최초 등기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 안 하면 전자신청을 못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만약에 공동신청할 등기에 전자신청하려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사용자 등록해야 돼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업체 둘 다 사용자 등록하여야 한다. 잘라주고. 다만 자 당사자가 신청 안 하고 대리인한테 맡기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 다만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민 즉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법인은 상업등기법에 의해서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하면 사용자 등록한 걸로 본다. 간주합니다.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은 1번은 기억해야 돼.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관할은 없어. 아무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뭐 제주도 가도 되고 서울 가도 되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이때 출석은 관할이 없어. 아무데나 가서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쭉 지나갑니다. 271로 오세요. 제5절 이제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1. 등기 신청 접수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자, 접수해가지고 접수해서 심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해. 접수한 때 저장된 걸로 본다. 자, 우리 인터넷 신청할 때는 컴퓨터로 딱 하면 그게 저장이야. 딱 요때 효력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접수 순서대로 등기를 한단 말이야. 접수 순서대로 등기하니까 접수 번호가 중요해요. 접수 번호가. 자, 접수 시기가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간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접수된 때 저장된 걸로 본다. 이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따라서 다음 방문 신청의 경우도 신청서를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쳐넣어야 돼. 조심해야 돼. 신청서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신청 정보를 전산정보처지에 입력하여 줄 것이에요. 저장된 때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저장된 때 접수한 때 같은 말이야. 그럼 접수 번호대로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나올 만한 게 오른쪽에 자 3번
동시 신청 중요 표시하세요. 자, 동시 신청도 한 2, 3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자, 띠한글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는 줄거세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같은 접수번호. 자, 우리 은행에 가면, 은행에 내가 이제 통장을 5개 가지고 갔어요. 그럼 우리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죠? 그 번호표가 바로 접수번호입니다. 번호표 1개 뽑아요? 2개 뽑아요? 3개 뽑아요? 5개 뽑아요? 번호표 1개밖에 안 뽑잖아요. 1개밖에 안 뽑으니까 통장 5개 가도 만약 접수번호가 1001번이다. 그럼 다 1001번이야. 10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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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번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이 접수번호대로 등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순위번호가 똑같아야죠. 이게 순위번호가 만약에 2순위, 이것도 다 2순위가 돼야 돼. 아, 2순위.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등기가 같으면 그러니 부기등기 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같이 들어오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합니다. 자, 동시 신청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한다. 1. 신청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 자, 조심한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 건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건저당권자들이 즉 은행이 협의하여 동시 신청할 수 있어. 그럼 동시 신청했어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을 5개 동시 신청했어.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순위가 주어져야 될 때는 동일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동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니까 동순위로 등기가 되면 동순위. 자, 저당권 동순위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촉탁서가 동시 접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순위로 등기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서하고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으면 동시 접수해서 등기 순위도 동순위로 등기합니다. 2순위 가처분, 2순위 가압류, 동순위가 됩니다. 자, 4번 해봅시다. 법률상 자, 반드시 동시 신청을 요하는 경우 이걸 외워야 돼요. 동시 신청 안 하면 각하합니다. 자, 대표적인 애가 1번이죠. 1번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번 환매 특약부 우리 배운 거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자, 신청서는 별개죠. 별개 신청서로 동시 신청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2번 신탁 등기죠.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한 개야.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 신청한다. 옆에 적었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번호야. 2순위를 사용한다. 다음 3번은 구분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3번 아직 안 배웠지만 중요 표시해 놓고 하겠습니다. 1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자, 일부만에 관한 예컨대 501호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표시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돼. 왜냐하면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01호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501호만 등기 신청하면 안 되고 나머지 표시 부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1, 2, 3번만 일단 정리해 놓고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갑니다. 등기 신청 들어와서 심사는 자, 1. 형식적 심사주의 줄거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은 지우고 100%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실질적 심사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적 심사. 자, 그래서 3번에서 양가로 1. 서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자, 서면으로만 심사합니다. 말로 물어보면 안 돼요. 서면 심사 원칙. 자, 오른쪽 4번. 심사 후 처분입니다. 자, 심사 결과 신청한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각하 결정하는데 다만 보정 명령합니다. 다만 고치는 걸 보정이라 그러죠.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신청 각하. 신청 각하는 등기를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각하. 자, 거기서 의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다만,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 고칠 수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날까지야. 다음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보정하면 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법무사들이 방문 신청을 많이 하겠어요? 전자 신청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 신청 많이 하겠어요? 전자 신청 많이 하겠어요? 다 이거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이거. 왜냐하면 보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자 신청 하려고 그러면, 그죠? 뭐 계속 각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방문 신청. 잘 물어봐요. 그래서 거의 각하 때문에. 자, 각하 사유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그 각하 사유가 29조.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 29조인데, 등기법에서 29조, 자, 요게 11개 사유가 있어요. 딱 열거하고 있죠, 각하. 각하는 등기 안 해주는 겁니다. 집에 가라, 이거죠. 각하. 물리칠 각입니다, 각하. 집에 가라.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그냥 집에 가라. 각하. 물리칠 각. 집에 가 포탈 싸고 가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제1호하고 2호, 요거를 위반하면, 요거는 절대적 무효등기입니다. 절대 무효등기니까, 요거는 각하 안 하면, 당연 무효니까,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잘못된 등기니까. 1호가 뭐냐 하면, 관할 위반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할 위반 등기죠. 안동에 등기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등기했다. 절대 무효야.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해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어. 예컨대 유치권 이런 거 등기죠. 절대 무효. 그 다음 3호부터 11호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아까 했지만 요게 일치하지 않는 거야. 신청서하고 첨부서면하고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거죠. 요거는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요거는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1, 2만 잘 외우면 돼. 요거만. 여기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자, 갑니다. 각하사유 1번.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데 관할 위반이야. 관할 위반. 자, 읽어 나간다. 등기 사무는 관할 등기소여야 하므로 줄거세요.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이야. 안동 등기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대구에 했다. 각하 대상인데, 자, 주문 나가죠. 관할 위반하여 실행한 등기는 절대적 당연 무효이므로 등기관이 발견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직권 말소해야 돼. 그리고 자, 제3자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절대 무효니까.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2번.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똑같아요. 사건이 등기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하나, 둘, 세 번째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마찬가지 절대적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야 되고, 다음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외워야 돼. 1번부터 10번까지 머리가 터져도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다 공부했던 거 한번 읽어보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한 경우죠. 우리 등기 능력이 없는 거 예컨대 토굴, 교량, 모델하우스, 동산이잖아. 구조상 공용 부분, 유치권, 점유권 등을 등기하면 절대 무효 직권 말소입니다. 다음 2번에 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 등기 못해요. 특약상 등기 신청한 경우. 법에 없는 특약 등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아직 안 배웠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구분 건물의 천유 부분과 천유 부분 그러면 501호 301호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신청 절대 무효 직권 말소명. 또 4번 민법이네. 농지에 무슨 등기 못하죠? 전세권이죠.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절대 무효 직권 말소. 5번 아까 배웠던 거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면 무효. 피담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란 등기 수반성 위반으로 무효. 6번 일부 지분입니다. 3분의 1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무효. 7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무효. 다음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에 출근하가지고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적인 애가 가압류 가처분이죠. 가압류 등기 말소를 법원이 촉탁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하면 절대 무효. 다음 9번 이중보존 등기네요.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보존 등기하면 이중보존 등기니까 절대 무효. 다음 10번이 가장 많죠. 신청 취지 자체로 출근해가지고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 절대 무효입니다. 전부 민법이야 이게. 자, 기업부터 취업까지 민법에 나오는 거야. 자, 보죠. 기업 부동산 일부, 땅 일부의 보존 등기, 일부 이전 등기, 일부 저당권 절대 무효죠. 반대로 당구장 표시 일부 용익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부 이때 도면 첨부입니다. 자, 니은 반대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절대 무효입니다. 자, 반대로 당구장 표시 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설정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거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 신청하면 절대 무효입니다. 아까 했죠? 일부만 보존 등기하면 나머지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 다음 리얼 아직 뭐라 좋아요. 미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못하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자,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본등기를 못하게 가처분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자, 비업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등기 신청은 절대 무효 직권 말소. 반대 외워야 됩니다. 비업 환매 등기를 동시에 안 하면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해야 돼. 다음 시옷 5년 기간을 넘은 공유물 분할 약정도 절대 무효. 이응의 이중지상권도 절대 무효. 다음 치읓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 양도하면 수반성 위반 절대 무효. 다음 치읓은 부실법 위반이네요. 부동산 실명제법상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해지론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입니다. 자, 11번은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음 3번, 4번, 5번, 6번, 7번 필요 없고 8, 9, 10, 11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3번의 등기 신청의 보정은 고치는 거예요. 보정은 언제까지 고친다 그랬죠?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고치면 돼요. 4번만 기억하세요. 보정 기간. 자, 대표적인 보정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급하다. 그럼 등기소 가지고 내가 급하면요. 등기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 급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급합니다. 그럼 등기 신청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 전화번호만 전화 딱 하고 이제 딱 주고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당권 등기는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아시겠죠? 저당권 등기 신청.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접수를 해줘야 돼. 100% 접수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1000번으로 접수돼서 1001번. 빨리.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전화번호만 딱 적습니다. 그럼 전화 와요. 내일까지 보정하시오. 그럼 내일까지 보정하면 요게 내가 이제 접수 보내기가 빠르단 말이야. 그게 보정 기간입니다.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요. 내일까지 하라. 그럼 내일까지 고치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각하. 자, 그 점 조심하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 5.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 사이를 빼먹고 강과관 등기를 중에 표시하세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안 했어요. 그럼 1번과, 2번 구별 잘한다. 아까. 자, 29조 1호, 2호. 자,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이거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자, 3호 이하는 직권 말소 못해요. 그걸 구별해야 돼. 1번. 29조 제1호 관할 위반. 29조 제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데. 이번 해봅시다. 등기에서 29조 1호, 2호. 몇 조는 몰라줘. 그냥 1호, 2호. 1호가 뭐야? 관할 위반. 제2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당연 무효 등기다. 고로 등기관은 자, 직권 말소할 수 있다. 근데 직권 말소 안 하면 자, 이해관계인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자, 1호, 2호가 아닌 3호 이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건 뭐 3호 이하가 뭔지를 몰라줘. 3호 이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직권 말소 못해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요. 등기관은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 없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 잘합니다. 29조 1호, 2호는 절대 무효 사유니까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를 해줘야 돼요. 직권 말소 안 해주면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호 이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자, 고로 등기관은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29조 1호, 2호가 중요해요. 1호, 2호는 반드시 한두 문제 나와. 자, 오른쪽에 이제 6번에 신청의 취하까지만 갑니다. 취하는 우리 자, 민법에서 취소를 등기에서는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민법에서 취소를 자, 등기법에서는 취하라 그럽니다. 자, 취하는 지 마음대로요. 자, 민법에서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재착사가 있지만 취하 사유는 없습니다. 자기가 등기 신청하러 갔다가 아니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돼요. 그냥 안 하겠다. 자, 의입니다. 의 등기 신청인이 그가 한 줄거 나가세요.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걸 취하라 그래요. 나 등기 신청 안 하겠다. 철회하는 겁니다. 자, 이 한가로 2번 기억합니다.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취하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자, 줄거서 해야 돼. 공동 신청했다면 공동으로 취하해야 돼요. 자, 공동 신청하면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되지 일방이 취할 수가 없어요. 또 대리인이 취하려면 특별한 수건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취할 때도 취하에 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돼요. 3번에 취하 시기는 등기 마치기 전까지야.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까지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취하 방법 이걸 적으세요. 신청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방문 신청했다면 방문 취하해야 되고 전자 신청했다면 전자 취하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방문 신청은 출석해서 취하도 제출하고 2번 전자 신청은 취하 정보를
등기소로 송신해야 돼. 그 신청 방법과 취하 방법은 같아야 돼요. 자, 5번 중요 표시.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자, 등기 신청서 이렇게 썼잖아요. 맨 위에 부동산 표시잖아. 그죠? 자, 부동산 표시에 한 3개, 4개를 적었어요. 이 중에 요 1번만 취하할 수도 있어요. 뭐 2번만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 취하. 사적 자체의 원칙입니다. 얼마든 일부 취하 가능하다.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했을 때 그중 일부 한 개만, 2개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취하했어요. 취하하면 처음부터 등기 신청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하니까 내가 했던 거 다 반환해주면 다 싸그리 다 반환해줘요. 전부 다.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접수인을 주문하고, 자, 줄거서요, 그냥. 등기 신청서하고 부속 서류를 전부 다 신청인 또는 대리 환부하고 또 등기 신청 수수료도 다 반환해야 돼요. 싸그리 다 없는 걸로 하니까. 전부 다 반환해준다. 전부 다 반환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등기 신청을 하니까 신청할 때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제출했죠. 하고 이제 접수했어요. 그럼 접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형식적 심사죠. 100% 서면 심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뭐 취하까지 했고, 취하하면 전부 다 서류를 다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하 등기관이 적법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자, 각하는 두 문제 나온다 그래서 29조 1호 2호 위반은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안 하면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3호 이하는 3호부터 11호까지 3호 이하는 등기부에 기재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못하고 이의 신청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하도 안 했고 각하도 안 당해서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올 등기 실행이라 그래요.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 실행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등기 실행. 네,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등기 실행하고, 자, 이제 지적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네, 지금 그래요. 자, 내일은 중개사법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